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선상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지난주는 토요일까지 하루도 못 쉬고 한 4일간 이것도 맞아가면서 진짜 강행군의 집회를 했더니 오늘 예배가 끝나가 무시름에 몸살이 오기 시작하는데 온 다리, 팔다리에 몽둥이를 두드러 맞은 것처럼 너무나 힘이 들었어. 결국은 토크를 못 보고 중간에 병원으로 왔다가 치료를 받고 가로를 하는데 뻔히 알고도 가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와서 이제 한숨 자고 좀 몸을 추스리니까 조금은 덜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또 뭐 9일부터 13일까지 연속으로 한다는데 저도 체력에 한계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라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그냥 내 몸 생각할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다 보면 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지금 저 좌파들이 내란이다 반란이다 뭐 이런 걸로 쿠데타다 뭐 난리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지금 선관위로부터 압수한 그 서버를 빨리 보내시겠어. 부정선거의 이 민낯을 속속들이 덜추어내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될 것이고 그 관련된 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들 전부 잡아다가 깜빵에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뭐 국회만 아니라 저 뭡니까 군, 사법부, 국정원 뭐 할 거 없이 알갱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계엄 한번 내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정당한 계엄을 전부 반대하는 인간들은 뭐겠습니까? 전부 저 뭐 좌파들이 심어놓은 인간들 아니에요? 불확실들만 바글바글해. 나라 큰일 났어.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10분 찌르기 전에 어제 오후 5시에 국회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거 아마 부결되어서 우리가 춤도 추고 덩실덩실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듯이 여전히 좌파들의 이 발광, 발작, 망음, 망발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지 못하면 또다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후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지 기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지금 뭐 한동훈이나 저 누굽니까 한덕수 뭐 총리가 나왔어 뭐 임기 단축을 위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밀어붙일 때는 죽게 살 것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똑같은데 뭐. 그래서 오늘 방송은 혼자만 듣지 마시고 무지한 국민들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쏙 넘어가지 않도록 좀 많이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신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호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이 돼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찍소리 못하도록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제적의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한 법안은 제적의원 300명, 가반이 출석해서 출석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됩니다. 재표결 결과를 봤더니 찬성이 198표, 반대가 102표. 그러니까 오늘 198표라면 2표가 모자란 거예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이탈표가 6표 정도는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6일에 부결된 이후에 오늘 7일 어제죠. 6일, 7일 계속해서 부결이 돼서 결국은 영원히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과 10월에서 이번에 세 번째 폐기된 건데 아마 또 다른 뭔가를 하나 끼어여가지고 또 아마 특검 물고 나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제 맹태위까지 여가지고 이제 뭐까지 넣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삼촌은 뭐 오빠의 할배 염라대왕까지 불렀어요.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등 이 좌파들이 거머리나 여우떼처럼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성사시켜보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이들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특검할 게 아니라 김정숙, 김혜경, 이재명, 문재인 특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행동으로 만약에 나섰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하다가 야 자칫하면 김혜경, 김정숙, 이재명, 문재인 뭐 다 해야 되겠다. 야 접자. 이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과 좌파들은 제발 더 이상 김건희 특검 이런 거 가지고 깡짜 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 시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당신들 쪽팔릴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분 찌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각 언론사 보도기사와 현수막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뭔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뭐겠습니까? 뭐 윤석열 이름은 얘기 안 할 것이고 바로 내란수계, 반란수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 반드시 응징해야 될 단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 선동입니다. 내란과 반란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제가 이미 앞선 방송에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이 뭡니까?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하고 버리는 전쟁이나 병난, 정권을 차지하려고 이래 됐습니다. 반란,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의 집단적 행동, 즉 내란과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권을 찬탈하거나 대통령 자리를 빼앗으려는 지금의 좌파들에게나 적합한 용어이지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잘 끌고 가는 정권을 또다시 차지하려고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 이게 절대 현혹대가로 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핵 사유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192석의 입법폭거를 앞세워서 어거지로 탄핵을 시키고 아니면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민주당이나 야당에 해당되는 용어가 바로 내란이고 반란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게 없어요. 탄핵을 당할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달 9일인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행을 촉구하는 장애 집회를 열고 있다가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되니까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당 단독 집회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 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탄핵 구호가 부담이 됐던 겁니다.
시민단체와 결합할 경우에 정권 퇴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분출할 수 있다는 이 부담감, 자칫하면 탄핵 열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탄핵 얘기도 못하고 시민단체들은 탄핵 얘기를 할 것인데 이 골치 아픈 나이겠네. 단독을 하자. 이래 돼본 겁니다. 이재명도 두 글자 차마 말을 못하는데 그 단어가 탄핵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항구령이 내리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구호나 워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하면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심판하자.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제 행동할 때다. 이런 용어들이 저 위에 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란이고 이게 바로 반란인 겁니다. 민주당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민주당의 입법폭거가 민주당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형사재판 최종심이 내려지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다 알고 있다고. 당신들만 모르는 거야. 심지어 개딸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없이 시장에 개 끌려가듯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나 윤 대통령의 탄핵 그 목적이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밝혀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짓거리도 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차 장애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 7년, 5년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들과 함께 정권 투쟁에 나선 것은 결국은 공범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간첩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들하고 같이 정권 투쟁에 나서겠다면 결국은 공범 아니겠니? 맞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방탄 때문에 앞으로 집권 기회도 영원히 발로 차일 것이고 더더욱이나 습권정당이라는 이런 용어조차 못 쓰게 될 겁니다. 왜? 간첩이 있는 그런 집단들하고 같이 정권 투쟁을 했으니까. 이야, 큰일 났어요. 요즘 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집권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재인 때처럼 부정선거나 의지로 정권을 탈취할 생각만 갖고 있는 정당 같기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재명, 조국, 내 말이 틀렸냐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내란과 반란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저런 내란, 반란 이런 용어로 선전선동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일명 용어 전술이라는 것인데 협오적인 단어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두 부류로 갈라치게 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일본 문제가 터졌을 때 7.18로 몰아버리고 저기 북한하고 평화쇼 거짓말 평화쇼 할 때는 그걸 지적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갈라치기 전술을 구사용. 거기에 딱 용어를 삽입하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반란 수계를 따르는 자, 반란 수계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럼 반란 수계는 너거야 이 바보들아.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용어 혼란 전술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좌파들의 절묘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해당되지도 않는 저런 저급한 용어들을 다 끌고 모아서
지금 국민들을 기레기를 앞세워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산 세력들은 줄기차게 이런 용어들을 생산해내고 계속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공산 세력들의 경우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서가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레닌부터 히틀러 그리고 나치의 선전사 게벨스까지 인류 문명의 악당들이 스스로 자주 인용했던 말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순위는 따져볼 것 같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문재인, 조국 그리고 저 민주당 또 그리고 뭐 야당들 그 다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다 레닌이나 게벨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레닌 교실을 보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이 된다. 이 레닌이 선동할 때 써봤던 용어들이에요. 또 나치 선전상 요자페 게벨스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에 당해 있다. 요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놈이.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은 물론이고 좌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나 기대기 하나 안 빨개지고 태연스럽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김은기 모릅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뭐 안 잘 모릅니다. 조국이 아닙니까? 문재인? 나는 나라 잘 통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완전히 우리하고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전부 다 마약 먹듯이 레닌, 히틀러, 게벨스 이런 다 교육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의지가 지랄해도 얼굴에 빨간 색깔 하나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또 기레기 언론들 좌파 진영에서 연일 확인되지도 않은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이다, 위헌이다, 내란이다, 반란이다, 쿠데타다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서 지금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제가 어제 비상계엄이 뭔지 10분 논평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할 비상사태에 있어서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력이 필요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 내용 안에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란죄나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내란 수괴고 반란 수괴인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담화 전문에 보면 계엄을 내려야 될 이유가 정확히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대목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사를 급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이런 걸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탄핵 때문에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로 비상계엄 안에 있는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여기도 보십시오.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 마약 천국과 민생 치안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한 대목 봅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의 4조 1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언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예산 폭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 이거 계엄 사유 아닙니까?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섭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고 내란을 해체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이래도 계엄 안 해야 됩니까? 또 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도 계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래도 계엄 안 해야 됩니까? 망가지든 말든 체제 전복을 하든 말든 정권이 뺏기든 말든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의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 풍전등의 운명에 처했다. 이래도 계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확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 아주 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비롯한 야당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거들이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여놓고 계엄을 하니까 그걸 반란의 내란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원인들이 국민 눈높이를 넘어서 국민 참을성을 넘어서 정도를 넘어서서 결국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까지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하는데 저거들 멋대로 하잖아요. 왜? 자기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을 대통령 판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좌파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담화문 내용 중에 핵심을 빼서 제가 들려드렸는데 이런 지랄병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지금의 현실을 인지하고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되놔두면 나라 망한다고 선생팀에는 물론이고 성화에 그래서 수도 없이 수백 번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뭐겠습니까? 특단의 조치. 우리가 말을 뭐 계엄이다 이런 말을 못해 걸지 특단의 조치. 비상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만든 원흉들이고 그 원흉들이 결국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또 다른 원흉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담화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란과 반란 행위에는 기레기 언론들도 공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민노총 사타구리에 기어들어간 바람에 좌파들의 스피커의 가래만 미쳐서 우파나 극히 정상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다가 급기야 어제 김건희 특검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거 자기들은 100%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를 중지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의결이 아닌 부결이 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레기 언론들도 지금 좌파들과 한통속이 돼서 내란이다 반란이다 이런 용어들을 그럼장치도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레기 언론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신들의 그 환상에 빠져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카드라 뉴스, 가짜 뉴스 이걸 전체다가 진실인 것처럼 도배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기레기 언론들의 선동보도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꼭 선상TV의 팩트체크를 꼭 보시고 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먼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거짓 선동 속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물론 윤리강령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좌파들 이야기만 듣고 그냥 복사기처럼 그냥 노공기처럼 반대편 주장은 무시하는 일방 보도를 매일같이 입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언론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이게 다 발로 찼어요. 모든 포커스를 오로지 이재명 방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맞춰놓고 저거들 입맛대로 좌파들이 불러주는 야당들이 불러주는 그 삼류소스를 치대고 있는 겁니다. 일방보도, 편향보도, 편식보도, 가짜뉴스, 카드라뉴스, 음모론까지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을 또다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발작에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반란죄로 처벌할 일이 생기면 언론도 공범으로 전부 다 동시에 다 처단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조국 혁신당이 오늘 한덕수 총리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함께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밝힌 그 담화문에 대해서 내란 및 군사 반란 속에 윤석열과 통모해서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어이구 이제는 쿠데타 용어까지 끌고 왔어요. 입에서 티 나온 대로 막 씹으러.
민주당의 김민석이도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수경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또다시 삼류소스를 써대고 있는 겁니다. 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김민석이가 이거 예전에 이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 저걸로 뭐 완벽한 이재명 총을 가지러 나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퇴진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겠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 이러면 어이구 좋다고 같이 해야지. 또 요거는 또 무슨 또 난데없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그 절차가 탄핵인데 탄핵이 부결이 됐으면 그럼 주댕이를 닫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 그 어떤 주장도 이거 왜 그렇게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보장된 이 절차라고. 그런데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행위라면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끌어내리자 뭐 뭐라고 꿀리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까 제가 앞에 불러드린 거 뭐 너희들은 위헌행위를 왜 하냐고. 어? 국회의장인 우원식도 이거 뭐 무슨 뭐 중립을 지키기도 아니고 엄연한 탄핵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불법적 생각으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 이야. 아니 분명히 앞에 김민석이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다 나머지는 다 위헌이랬잖아. 그죠? 그런데 우원식은 엄연한 탄핵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니까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면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 그 위헌적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저기라도 안 맞는 거야. 한 놈은 위헌이다 그러고 한 인간은 또 그걸 또 하자고 달리고.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쿠데타적 발상 아닙니까? 내란, 반란 이런 자들 아니냐고요. 저거들이 행동하는 내란 행위나 반란 행위는 까마득히 있고 오로지 상대편만 공격하고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국 김민석 우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을 적어도 3번 이상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거들이 한짓은 까마귀 고기 먹듯이 잊어버립니까? 오죽하면 이낙연계에 뭡니까? 세밀의 민주당? 전병헌이가 뭐랍니까? 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승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선방무탄 습성으로 윤석열 탄핵에 실패한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금 이재명이 대놓고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골치 아프게 생겼. 윤석열 탄핵에 실패한 무능과 무책임을 이재명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금 전병헌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라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2년 반 임기를 제대로 채우든지 아니면 내년쯤에 조기 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했던 반국가 세력들 모두 처단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미쳐있는 인간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자 반란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한꺼번에 처단하려면 빨리빨리 선관위 서버 포렌식해서 부정선거 다 밝히면 이 강남과 발작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야. 나라가 망하니까 별별 것들이 다 날뜁니다. 아니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들이
그걸 수습해 입었다고 계엄령을 선포했더니 이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입법법과 상권분리 파괴, 사법시스템 파괴, 행정시스템 제동, 헌법 유린, 법치 파괴 이런 걸 일삼지 않았냐고. 저거들은 이런 걸 일삼아 놓고 대통령이 더 이상 가만 보고만 있어 안 되겠다 해서 계엄을 내렸더니 이걸 또 거꾸로 내라니나 반란이라고 또 해당도 되지 않는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보다 더 센 계엄 할배라도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 한동훈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모조리 청수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돼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한 책임 때문에라도 이 나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차, 3차, 5차 됐든지 지금 1차 같은 계엄은 그건 이쑤시개로 찌른 거 안 됩니다.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보다 더 강한 그런 계엄의 행동을 통해서 나라를 갈아엎지 않으면 이 나라 미래에 희망 없습니다. 제가 팁인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외국의 선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이나 아니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수십 년 이렇게 통치를 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꼭 못하면 독재다, 저 공산주의 나라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칼을 뽑았으면 무밭이든 배추밭이든 싸그리 다 잘라내야 되지 않냐. 칼만 뽑았다 집어넣으면 이런 꼬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명색이 그래도 검찰은 잔뼈를 갖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제사를 얘기지만 안에 계엄령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했겠습니까? 제 2탄, 3탄, 4플랜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논평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들어주신 시청자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방송 다른 데도 많이 좀 퍼뜨렸어. 절대로 국민들이 이 좌파들의 용어 전술, 선전선 등에 속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